20년 전 20살이 된 똘비는 원치 않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는 대학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수강 신청마저 실패한 똘비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강의실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는 매일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교양 수업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철수형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형 역시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한 뒤 복학하여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지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관심사도 비슷했고 당구 실력마저 비슷하여 매일매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PC방과 당구장을 거쳐 술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매일 반복되는 즐거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평소처럼 술집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중반의 남성 2명이 갑자기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인력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똘비는 정중하게 학과 사무실과 통합행정실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성들은 친절한 설명에 고마워하며 자신들이 산업개발회사에서 왔다고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나이를 묻더니 일당 15만원짜리 주말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막노동 일당이 6만원 남짓이었기에 15만원은 대학생에게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철수형은 똘비를 쳐다보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성들은 학생들이 돈을 벌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날 알바를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똘비는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남성들이 타고 온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1시간 넘게 달려 인적이 드문 시골의 폐공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폐공장의 스산한 분위기에 똘비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성들은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내부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학생들의 옷이 더러워질까봐 친절하게 하얀색 방역복을 2벌 꺼내주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더웠기에 그들은 속옷만 남기고 겉옷을 모두 벗은 채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똘비와 철수형은 공장 내부로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마대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닿지 않아 몹시 어두워졌습니다. 남성들은 두 사람을 영화에 나오는 유치장처럼 쇠창살이 쳐진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똘비가 고개를 들어보니 남성들이 쇠창살 문을 굳게 잠그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철수형은 장난치지 말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헛기침만 남긴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똘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사람은 살기 위해 발로 쇠문을 힘껏 걷어차 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벗겨진 채 휴대폰마저 밖에 두고 온 상황이라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철창 안에 갇힌 똘비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철수형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던 두 남성이 다시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후레쉬를 비추는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똘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낡은 선술집에 탁자를 내리치는 철수형의 손길이 그를 어두운 공상에서 확 깨웠습니다. 허름한 술집 안은 싸구려 소주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집어들어 쓰디 쓴 술을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넣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철수형은 기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똘비는 반신반의하며 구겨진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수형은 이것이 평범한 대학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은밀한 고수익 알바라고 강조했습니다. 똘비의 심장은 생활비와 등록금 걱정 때문에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술집의 낡은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2명의 낯선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첫 번째 남자는 주변을 쓱 훑어보더니 곧장 똘비와 철수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한 손에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든 채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철수 형은 그 무서운 사내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똘비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빈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남자의 손등에는 뱀 모양의 기괴한 문신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두 사람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자 남자는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일하는 이른바 잠수 알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방의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엄청난 일당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똘비는 세상에 그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냐며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형은 똘비의 허벅지를 꽉 쥐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똘비의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있던 두 번째 남자가 지퍼를 열고 두툼한 현금 뭉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붉은빛 조명 아래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들이 탐욕스러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똘비의 두 눈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현금 뭉치에 완전히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뱀 문신을 한 남자는 성금이라며 당장 오늘 밤에 출발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똘비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낡은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현실의 압박감이 결국 그의 흐릿한 이성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똘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위험한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두 남자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 형은 신이 나서 남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둘러 술집을 빠져나와 칠흑같이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는 번호판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자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똘비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에 선 남자의 거대한 손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똘비와 철수는 차가운 철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가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내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철컥 하고 밖에서부터 두꺼운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똘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엔진의 굉음만이 그의 목소리를 무참히 집어삼켰습니다. 승합차가 거칠게 출발하는 순간 똘비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지옥행 열차에 탔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그의 손끝에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가 묻어나왔습니다. 그것이 피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똘비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트 구석에 묻어있던 검붉은 자국이 피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똘비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황급히 거두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낯선 남자는 백미러를 통해 똘비의 파리한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반쯤 열린 창문 밖으로 희뿌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철수 형은 콧노래를 부르며 전혀 이 끔찍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똘비는 조심스럽게 철수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며 은밀하게 눈치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똘비의 간절한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며 실없는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승합차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듯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불빛마저 꺼진 낡은 대시보드 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기괴하게 꺾인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유령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이 똘비의 뼛속까지 불길한 예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거친 흙길을 타이어가 지식이며 무거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이윽고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황량한 공터 한가운데서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철컥하는 쇳소리와 함께 조수석의 남자가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좌석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자 날카롭고 차가운 밤 공기가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똘비는 바싹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차 밖으로 떨리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시체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은 심하게 부식된 폐공장이었습니다. 곳곳에 깨진 유리창 사이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음산한 바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덩치 큰 남자도 말없이 승합차의 트렁크 쪽으로 무겁게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트렁크를 열더니 안에서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똘비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그들 앞으로 억지로 옮겼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비닐봉지 안에서 하얀 뭉치 2개를 꺼내 두 사람의 발밑에 아무렇게나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낡은 전신 방진복이었습니다. 남자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고 있는 옷을 속옷만 빼고 전부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똘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왜 이 추운 곳에서 옷을 다 벗어야 하냐고 더듬거리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작업장 안에 독성 먼지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위협적으로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똘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해벌쭉 웃으며 입고 있던 점퍼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똘비는 다급히 철수의 팔을 잡고 말려보려 했지만 낯선 남자들의 살벌한 눈빛에 짓눌려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똘비도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티셔츠 밑단을 움켜쥐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속옷만 덜렁 남긴 채 영하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맨살을 드러내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뒹굴던 차가운 방진복을 조심스레 주워들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똘비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뻣뻣한 하얀 방진복 안으로 두 다리를 밀어넣었습니다. 가슴팍에 지퍼를 목 끝까지 꽉 채워 올리자 마치 커다란 비닐 시체 포대 안에 갇힌 듯한 끔찍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철수 역시 하얀 방진복을 뒤집어 쓰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쓴 채 유령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내들은 강렬한 불빛의 손전등을 켜고 폐공장의 시커먼 입구를 향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똘비와 철수는 방진복 안에서 거칠게 내쉬어지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외부의 달빛 한 줌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어둠 속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진 정체 모를 쇳 조각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름 끼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걷던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복도 끝에 자리한 거대한 철문 하나를 비추며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곳곳이 붉게 녹슬고 육중해 보이는 그 철문은 마치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도살장의 입구를 연상케 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남자가 어둠 속에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철문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끼익거리는 금소금과 함께 철문 뒤에 칠흑 같은 공간이 검은 아가리를 쩍 벌렸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무언의 압박으로 똘비와 철수의 등을 밀어 그 지옥 같은 어두운 공간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 무거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단단히 잠기는 순간 똘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만들어낸 거대한 파열음이 좁은 공간의 벽을 타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며 굳게 닫힌 차가운 철판을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더듬었습니다. 틈새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단절감에 그의 숨소리가 좁은 방진복 안에서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떠보아도 시야에는 오직 먹물 같은 짙은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심장 박동과 섞여 기괴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뼈속까지 시린 한기가 얇은 속옷만 입은 몸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철수형이 갑자기 주먹으로 철문을 쾅쾅 내리치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라며 악을 쓰는 철수형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때리며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그 어떤 대답이나 기척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공기를 가득 채운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알 수 없는 썩은 내가 훅 끼쳐오자 똘비는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방진복의 답답한 후드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듯한 끔찍한 질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방진복의 지퍼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철문을 때리던 철수형도 지쳤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이 생지옥 같은 어둠 속의 유일한 생명체의 흔적이었습니다. 똘비는 바닥을 더듬으며 이 정체불명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손끝에 닿은 시멘트 바닥은 무언가에 깊게 패인 듯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습니다. 바닥을 훑던 그의 손가락 끝에 끈적하고 굳어있는 미상의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순간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진복 바지춤에 손을 문질러 닦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피어올랐습니다. 철수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똘비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형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똘비는 짧은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철수형은 귓가에 대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히니 간방 같은 곳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똘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어가며 맹인처럼 공간의 테두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온통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으로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은커녕 환풍구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고립감이 극한으로 침입자 똘비의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 낯선 사람들의 달콤한 고수익 알바 제안에 속아 여기까지 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하게 무거운 발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발소리는 점점 이쪽을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똘비와 철수형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소리는 바로 철문 바로 앞에서 멈춰섰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덜컥거리며 철문에 달린 무거운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쇠와 쇠가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밖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에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빛에 적응하지 못해 눈을 찌푸린 똘비의 시야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문턱에는 방금 전 그들을 이리로 끌고 온 정체불명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번진 잔혹한 미소가 역광 속에서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철수형이 무언가 외치며 앞으로 나서는 순간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똘비의 눈앞에서 끔찍한 폭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철수형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철수형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힘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중 하나가 쓰러진 철수형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철수형의 몸이 충격으로 들썩이며 바닥에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잔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내가 구둣발로 철수형의 머리를 거칠게 짓밟았습니다. 바닥에 쓸린 철수형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의 폭력은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다시 한번 위로 번쩍 들어 올려지며 희미한 전등빛을 반사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형은 이제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바닥에 둥그렇게 웅크려 있었습니다. 제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려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른 듯한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식은땀과 눈물이 뒤섞여 제 시야를 자꾸만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안광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소름 끼치게 번뜩였습니다. 사내가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질끌 끌며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파열음이 칠판을 긁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제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곧바로 차가운 벽에 등이 닿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제 코앞까지 다가와 거친 숨결을 훅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인간다운 일말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쇠파이프의 끝으로 제 턱을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쇠파이프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과 역겨운 피 냄새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허튼 수작을 부리면 다음은 내 차례라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파들거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앞의 이 악마들은 언제든 제 목숨을 파리처럼 앗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제 반응에 만족한 듯 코웃음을 친 사내가 다시 쓰러진 철수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철수형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반쯤 들어 올렸습니다. 철수형의 의식을 잃은 얼굴은 멍과 피로 괴기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진짝을 던지듯 철수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두 사내가 무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천천히 뒷걸음질로 문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사실보다 우리만 남겨진 뒤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줄덩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틈새로 간신히 들어오던 한 줄기 빛이 점점 얇은 실선으로 변해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밖에서 두꺼운 자물쇠가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은 제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깊은 심해로 가라앉은 것처럼 무거운 정막과 어둠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거리며 힘이 풀린 다리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 자신의 거칠고 빠른 숨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탁한 공기 중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역겨운 피 냄새가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끔찍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조심스럽게 철수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싸늘한 정막만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저편 구석에서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아니라 무언가 마찰하며 부딪히는 듯한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온몸의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금속이 아주 가볍게 달칵거리는 이질적인 소음이 무거운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뼈가 부러져 쓰러져 있어야 할 철수형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저 기묘한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바닥을 기어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촉감이 발끝에 닿았지만 추격자들이 언제 숲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삼촌이라는 사람의 눈빛은 조카를 구하러 온 가족이라기엔 너무나도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숨죽인 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철수형의 손가락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는 재빨리 등 뒤로 폴더폰을 숨기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